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줄 두 분을 소개할게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의 썸녀 개그우먼 한윤사입니다. 야, 오늘 뭐 두 분이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야, 여기 뭐 오렌지 주스가 딱 있는 것 같고. 아이, 주스라니요. 여기는 뭐 초록색 매실이 그냥. 매실? 좀 뭐 시원한 느낌이 들고, 계절이 또 계절이니만큼 여행 가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은 정말 여행을 만드는 계절이죠. 전문 용어로 트래블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딴딴딴. 그렇죠. 트래블 메이커. 아주 뭐 여행을 만드는 계절이죠. 뭐 여행 계획들 뭐 주말에 세우고 계시나요? 예, 저는 진짜로 저기 파타야 가요. 아이고, 태국 자랑하시네. 파타야. 이번 주말에요? 다음 주요. 아, 그래요? 네. 예약하셨어요? 네. 여유가 결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 계획은 사실 없고요. 네. 하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이번 거요? 겨울에요. 제 친구가 있는 노르웨이로 몸도 마음도 가볍게 아주 스마트하게 짐을 꾸려서 갈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가신다고요? 네. 노르레이. 뭔 소리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노르레이. 아, 오프닝. 노르웨이. 오프닝이 썩었네요, 지금. 우리 지금 방송이 지금 안 풀리고 있어. 야, 여행 얘기 일단 뭐 접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들이를 가더라도 사실 아이가 있어서 뭐 여행 계획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용품 굉장히 가볍게 나오잖아요. 예. 특히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가볍게 만드는 게 대세 아닌가요? 근데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가볍게만 만들다 보면 튼튼함이 이게 보장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직 좀 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작고 가볍지만 내성이 강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시대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작고 가벼워지긴 했잖아요. 근데 튼튼함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의 소재도 굉장히 얇아졌어요. 네. 옷도 얇아졌지만 이제 TV 브라운관 같은 것도 굉장히 얇아졌는데 애들은 더 튼튼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 나노 기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나노 기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어떤 기술인지는 잘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야, 나노 기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들어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나노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끝난 인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도 나노를 빼면 인고 없는 찐빵인 거죠. 안꼬라고 하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꼬. 안고 없는 네, 찐빵인 자, 거죠. 네, 스포츠와 나노라 뭔가 흥미로운데요.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나노 기술의 원리는 물론이고 나노 기술의 활용 분야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란 무엇인가? 나노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특히 나노 기술을 더한 스포츠 세계를 통해서 그 거대한 힘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은 세계 속에 담긴 놀라운 기술.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한 나노 기술은 10억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과학으로 커다란 물건을 작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까지 만드는 놀라운 힘을 지녔다. 특히 재료를 더욱 가볍고 강하게 그리고 질기게 만드는 성질로 세계 각국의 스포츠 업계는 스포츠 용품의 나노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스포츠 의류에서 각종 용품까지 스포츠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나노 기술을 지금부터 만나본다. 이 나노라는 말이 난쟁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노스, 여기서 또 유래된 것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작은 것, 가벼운 것 이건 맞는 말이었네요. 그렇죠. 네,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이 나노 기술이 잘 적용이 돼 있고요. 특히 스포츠용품 전반에 걸쳐서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입는 의류, 이 의류가 나노 기술이 빠지면 선수들이 제대로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나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나노.
니 나노 갑자기. 니 나노. 아,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게 일단은 스포츠 의류에서도 나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또 놀랍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야, 병수 씨가 성격이 너무 급해지셨네요. 급해요, 지금 네. 급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텐데요. 아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로 입는 스포츠 의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나노 스포츠 의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접 만나보시죠. 아시안게임 사상 한국인 최초 2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가 명실상부 최고의 수영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수영복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수영복 같은 경우는 그 나노급의 투습과 방수의 효과를 줌으로써 고탄력성, 그다음에 고탄성의 성질을 이용함으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총 1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대표 효자 종목으로 우뚝 선 펜싱. 선수들을 지켜주는 펜싱복에도 나노 기술은 숨어 있었는데요. 펜싱복에 정확하게 펜싱 창이 왔을 때 센서만 작동하도록 탄소 나노 소재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나노 기술은 스포츠 선수의 유니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아니, 우리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 거의 다 나노 기술이 적용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나노 기술 정말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제대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렛츠고! 스포츠 의류의 주재료 나노 섬유. 나노 섬유를 생산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나노 섬유는 어디 있어요? 아, 예, 이게 나노섬입니다. 예. 섬유의 나노 기술을 접목시킨 원단이 바로 나노 섬유인데요. 나노섬유 한 가닥이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가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g 정도 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맙소사. 이렇게 봤을 때는 안경 닦는 거 아, 예, 있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도 나는데 예, 예. 또 만졌을 때는 풍선 있잖아요. 풍선이 쭈그러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손에 들러붙는 느낌이. 나노 섬유는 전기 방사 공법으로 제조됩니다. 전기 방사 공법이란 고전압의 전기를 걸어 전자 기장을 형성한 후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제조하는 공법인데요. 전기 방사 공법으로는 다양한 특성의 섬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의류의 기능성을 추가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나노 섬유로 구성된 필터는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필터 효율이 높고 압력 강화가 적은데요. 고성능 필터하고 똑같아서 이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은 그 안 좋은 먼지를 이런 걸 다 막아줄 뿐더러 비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땀 같은 거나 공기는 마음대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노 섬유 필터는 훨씬 많은 공기와 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습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이 한 톨이 이만한데 나노 섬유가 이렇게 얇다고 확실히 딱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다. 나노 섬유 완제품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와, 뭐예요? 이거 다 나노로 만든 예, 전부 다 나노섬유 제품입니다. 완제품이 된 나노 섬유는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고 변신했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기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웃도어는 최고 기능이 방수잖아요. 근데 딱 만졌을 때도 물방울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맺힐 것 같은 딱 그런 소재예요. 지금 딱 만졌을 때도. 소리만 들어도 약간 바스락바스락한 게 그 바람막이 딱 그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노 섬유 위에 물을 부어 보는데요. 놀랍게도 전혀 젖지 않은 채 물방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노섬유는 일반 아웃도어에 들어가는 이제 방수기능선하고 다르게 직접 공기가 통과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물은 밑으로 안 내려오면서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여주는 거죠. 아, 여기 천이 있어요. 예, 예. 우수한 방수성을 자랑하는 나노 섬유. 그 외에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땅과 수분을 신속히 배출하는 투습도.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신체를 쾌적하게 하는 통기성. 스포츠 활동이 용이한 신축성까지 단언컨대 완벽한 섬유입니다. 나노 섬유로 만든 아웃도어. 제가 입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치? 왜 그렇지? 진짜 시원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했을 때 살에 닿는 느낌이. 그래요. 저 나노 섬유로 만든 의상 입고 아주 신났습니다. 탄소 소재라든지 아니면 나노 포리머 소재 이런 것들의 소재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새로운 필러를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성질의 기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외에도 나노 기술로 신발의 틀을 잡아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운동화와 물에서 자유로운 기능성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철 스마트폰 사용에 용이한 스마트폰 터치 장갑에도 장갑의 손가락 부분에 구리 나노 입자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방탄복과 펜싱복의 소재는 일명 케블라라고 불리는 나노 합성 섬유인데요. 케블라는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지만 그 힘과는 반대로 케블라의 무게는 플라스틱 정도로 가볍습니다. 우수한 탄성력을 가진 케블라는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케블라가 방탄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총알의 위치 에너지를 케블라가 열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원리가 적용된 거죠. 참 대단하죠?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 스포츠도 발전하고 스포츠가 발전하면 나노 기술도 더욱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야,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선수가 LPGA에 출전했을 당시에 입었던 옷이 정말 물에 젖지 않은 나노 섬유로 만든 옷이었군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잖아요. 땀은 경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땀은 흡수하고 외부의 물을 차단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즉, 방수가 잘 돼야 되는 건데요. 병수 말고 방수요. 그래, 방수가 잘 돼야 되는 그래, 거예요. 병수 말고 방수. 그렇죠. 네. 그래서 나노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네, 한마디로 경기를 위해서 옷 하나, 장갑 하나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된 거네요. 네. 네, 이러한 나노 섬유는 표면이 젖어도 물방울을 만들지 않고 얇은 막을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를 응용하면 셀프 클리닝 효과가 있는 창이나 벽지 이런 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야, 셀프 클리닝 좋네요. 야, 이제는 뭐 옷 더러워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유,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의심이 너무 많네요. 제가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뭐 할게요. 있어요? 네. 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대박. 나도 신기해. 오, 야, 그런 게 있네. 와, 윤서 씨가 이 나노 섬유를 통한 스포츠 의류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의류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스포츠 도구인데요. 이 스포츠 도구야말로 나노 기술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스포츠의 주인공은 나노 기술이었던 거군요. 아이, 병수 씨, 그렇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네,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사과를 상당히 방송을 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노 기술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더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보는 이들이 더욱더 실감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옆에서 서포터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시스트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도와주는 거죠. 확 찔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스포츠 도구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도구, 그 챔피언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이 명제를 향한 스포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인류 스포츠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스포츠 용품에도 첨단 기술과 과학 원리를 채택하며 꾸준한 진보를 일궈왔는데요.
그런 스포츠계에서 열광하는 스포츠 용품의 소재가 있으니 이른바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나노 분야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가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의 스포츠 업계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뜨겁게 반기고 있는데요. 스포츠 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가전제품까지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탄소 나노튜브.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탄소 나노튜브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1991년 일본의 이지마 박사에 의해 발견된 미지의 검은 물질 탄소 나노튜브. 이 물질이 발견된 이후 세계의 과학자들은 물질의 합성과 응용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을 통해 탄소 나노튜브가 가진 성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용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뭔가요? 예, 탄소 나노튜브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계적 강도와 전기 전도도 그리고 열 전도성이 매우 우수한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나 뛰어난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의 전기 전도성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잉크 타입의 탄소 나노튜브를 필름 위에 바른 뒤 건조시킨 상태에서 전기 전도율을 실험해봤습니다. 표면 위에 미량을 아주 얇게 바른 상태로도 전기가 잘 통하는 모습인데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더 작고 빠르며 우수한 성능의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탄소 나노 튜브 하면 강력한 탄성과 강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탄소 나노튜브는 일반적으로 탄성과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스포츠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계적 강도 실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는 무려 철의 100배에 달하는 강도와 수십 배에 달하는 탄성을 지녔는데요. 일반적인 탄소 섬유는 1%만 변형을 시켜도 끊어지는 반면에 탄소 나노튜브는 15%가 변형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기계적 강도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스포츠계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성질은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철의 100배 강도와 수십 배의 탄성력을 가진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스포츠 용품. 이건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로 새롭게 탄생한 스포츠 용품이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명실공히 세계 최강을 달리는 한국 양궁. 그 뒤에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높여주는 고성능 활이 있었는데요.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고성능 활을 만든 곳은 다름 아닌 국내 한 스포츠 업체. 전 세계 활 브랜드로는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를 소재로 활을 개발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물질로 알려진 탄소 나노튜브는 활과 화살의 탄성과 내구성을 강화시키고 충격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그런 탄소 나노튜브로 활을 제작한 기술진은 활의 현과 날개, 화살의 움직임까지 미세하게 측정해 화살의 속도와 정확성을 더욱 높였는데요. 그로 인해 보다 안정적이며 빠르고 힘있는 슈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슈팅 시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충격과 진동을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현의 움직임이 크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 활에 있어서 그 핸들과 날개 부분에는 진동과 충격을 빨리 흡수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보다 안정된 그 슈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업체에서는 활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나노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내구성과 충격 흡수가 뛰어나면서도 중량이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주 종목은 산악 자전거로 위험한 산악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는데요. 산악 자전거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극한 스포츠입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이 프레임에 전달되어지고 이러한 충격을 프레임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라이더가 안정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카본 기술이 접목된 프레임은 그렇지 않은 프레임에 비해 20% 이상의 내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구성도 매우 좋으며 또한 험한 산악 지형을 빠르고 안정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업체를 필두로 국내 스포츠 업계에서는 나노 기술을 적용한 스포츠용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꿈의 소재인 탄소 나노 튜브와 스포츠 업계의 노력이 합쳐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기량을 한껏 높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크기의 아주 작은 기술을 다루는 탄소 나노 튜브는 스포츠인들의 한계를 혁신적으로 극복을 해냈는데요. 이 탄소 나노 튜브가 활용된 스포츠용품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서 세계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활에도 나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강도도 강도지만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오고 그 탄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00분의 1초도 줄이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의 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나노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노 기술의 그 활용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정말 이런 사실들이 정말 놀랍다. 다시 한번 나노 기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니 나노! 박수 한번 해주고. 자, 하지만 아직도,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정말 그 세계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또 이해가 되려다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판도걸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돈 세다 오셨나요? 왜요? 격리 느낌이 있어서. 약간 1972년도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시는 버스 안내 도우미. 그런 느낌이 나네요. 병수 씨는 70년대 밤하늘 같네요. 아유, 그래요. 밤하늘이 아름답죠.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나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노, 그 첫 시작이 언제고, 과연 이 나노가 인간과의 첫 만남을 어떻게 가졌을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알고 싶네요. 나노 기술의 활용은요, 공식적으로 정의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에 활용했던 컵이 시작입니다. 오, 컵이요? 물컵 말하는 거죠? 그렇죠. 컵과 나노라. 뭔가 연상이 잘 안 되는데? 과거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컵을 많이 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 마실 때도 쓰고, 의식할 때도 쓰고, 왕에게도 바치고, 장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컵들이 다양하게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죠.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 아주 특별한 VIP 컵이 있었습니다. VIP 컵이요? 야, 컵, 월드컵. 오, D컵. 네, 좋은 컵이네요. 큰 컵이네요. 혹시 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팍팍 박혀 있는 뭐 그런 컵 아닌가요? 네. 그 컵이 병수 씨가 말한 월드컵과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컵의 이름은요, 바로 리카거스 컵입니다. 4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승리의 축배를 위해 사용한 리카거스 컵. 외부에서 빛을 쬐게 되면 컵의 외부는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컵 내부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컵의 주 성분인 유리 속에 나노 크기의 금 입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은 노란색의 반짝이는 물질이지만 나노 크기가 되면 그 색이 변하는데 이러한 금나노 입자들이 컵 속에 미세하게 박혀 있어서 빛의 경로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 이후 리카거스 컵처럼 금나노 입자를 사용한 유리에 빛을 내는 기술은 중세 유럽의 고딕 성당 유리창인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으로 발전했다. 야,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신기한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노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런 신기함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탐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컵을 분해해 봤더니 그 속에
나노 크기의 금입자를 발견합니다. 보통 금덩이는 누렇고 황금색을 띠지만 이렇게 나노 크기의 금입자는 어이쿠 색깔이 다른 겁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빛이 쏘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죠. 아이고. 그게 바로 나노와 우리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입니다. 야, 이제 흥분하셨어요. 좀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노 크기로 변하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황금 덩어리, 누런 황금 덩어리가 붉은색, 푸른색으로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쪼개면 성질이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아주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노 하면은 일단 제일 작은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작은 건가요? 관의 지름이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라고 하면 됩니다. 나노미터요? 네, 나노미터는 그 단위인데요. 네. 10억 분의 1미터로 어려우시죠? 그 머리카락을 보시면 10만 분의 1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속이 또 비어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에.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작다 뭐 이런 뜻인데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 성질 또한 보통이 아니겠어요? 네. 매운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과 전기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더 작아지고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우수하고 강력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강력 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노 튜브를 섬유에 활용을 하면 옷이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떤 옷이 되냐면 가벼우면서 강철보다 강력한 옷이 되는 거죠. 왜 보통 가벼운 옷은 가장 많이 원하는 사람이 운동복이죠.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 선수들 중에서 강력한 것을 막는 그런 옷이 필요한 게 있어요. 무슨 옷일까요? 펜싱. 정답입니다. 날카로운 걸 막는. 펜싱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노튜브를 이용한 섬유의 옷을 펜싱복에 아주 절묘하죠. 가벼우면서 찔리지 않고. 야, 그래요. 오늘 그냥 저는 나노 기술도 나노 기술인데 선생님의 캐릭터가 오늘 유난히 돋보이네요. 집에 무슨 섬유회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주 뭐 흥분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좋네요. 나노 기술이요. 지금 우리 판도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소재를 다루지만 이 나노가 정말 중요한 소재입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셔야 돼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유, 그러면 그 무궁무진한 나노 기술 활용 분야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엄청나죠.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관 모양으로 연결된 튜브 모양의 신소재 탄소 나노 튜브는요. 철, 다이아몬드, 구리, 섬유 등 기존 산업용 소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인류가 이룩해온 전자정보통신, 의학학, 복합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야, 놀랍네요. 이렇게 되면 그 나노 기술은 앞으로 그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는 2020년 2조 5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상상을 초월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의 산업혁명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좀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나노는요 큰 것을 쪼개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무궁무진한 변화를 겪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 작은 것, 나약한 것에 귀 기울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작은 소리에도 숨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야, 선생님 뭐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예, 나노 기술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요. 낯설어지지 말고요. 좋습니다. 자, 나노 기술은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를 다루는 아주 작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해서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가치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노 기술을 입은 통쾌하고 짜릿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두가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에는 또 이렇게 별이 떴는데 오늘은 진짜 별이 떴어요. 진짜 좋다. 리얼. 우리가 야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강원도 양구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양구에 와 있어요. 야, 너무 좋아요. 양구. 저는 양구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 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뭐 이렇게 한 4, 5월 정도에는 곰치 축제를 하고 또 10월이 되면 시래기 축제도 하고. 근데 저는 올해 여름에 8월에 양구 배꼽 축제를 제가 왔었어요. 배꼽이요? 배꼽 축제요. 왜 배꼽 축제인지 아세요? 왜요? 이 양구가 국토의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배꼽이에요.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정중앙에 있다고 해서 배꼽 축제. 야, 기발하다. 그렇죠. 저는 배꼽 축제에 와서 오늘 이게 인연이 돼서 양구를 다시 한번 오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예. 진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어디 양구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왔는데, 네. 공기가 진짜 남다르네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전달해드릴까요? 정말 좋네요.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들어오는 입구에 10년은 젊어지는 양구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죠. 젊어졌나요? 예,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지금, 예. 한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원래 30대 초반입니다. 네, 저는 양구에 사실 처음 와봤어요. 이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특집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양구가 어떨까 너무 궁금했는데 와보니까 막상 이 서울에서도 꽤 가까운 거리에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들도 꽤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캠핑의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핑 용품도 엄청 다양해지고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캠핑의 기본은 바로 텐트만 보더라도 이 눈과 비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소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 용어로 나노 기술이 들어간 텐트라고 할 수가 있죠. 캠핑할 때 또는 등산할 때 입는 아웃도어나 신발 같은 것도요. 거기에 있는 고어텍스 기능도 이 나노 기술을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요, 사실 나노 하면은 누에고치 있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야, 난 진짜 병수 씨 정말 과학 소년 아저씨 정말 대단합니다. 소년 아저씨. 아줌마. 과학 아저씨야 정말 대단합니다. 누에고치가요 바로 하늘의 벌레 천충이라고 불리죠. 예, 천충. 거기서 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단을 만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과 역사가 굉장히 풍성해졌죠. 네, 최근에는요, 누에고치가 입는 실크에서 벗어나서 먹고 바르고 마시는 실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농촌진흥청의 누에 연구팀에서 네네. 발표하기를 누에에서 실이 살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실 속에 있는 단백질을 찾아내서 이걸로 뭘 만들겠다고 다짐한지 아세요? 뭘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인공뼈! 놀라. 이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름 돋았어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런 비단을 만드는 천에서 인공뼈를 만드는 재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나노 기술도 역시나 자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연잎 효과 기억나시나요? 네네네네. 네, 연잎이 물방울이 또로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올록, 볼록, 엠보싱, 나노돌기들이 코팅질을 가진 나노돌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물을 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을 흡수하지 않고 이렇게 흐르면서 풀잎에 묻은 먼지까지 흘러내리는 효과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걸로 방수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성가신 모기에도 나노가 모기 성대모사였습니까? 네. 모기요. 정말 죽을 때 정말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남의 피를 흘린다는 그 모기. 그렇죠. 그 모기.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나노 기술을 이용한 건가요? 그걸 또 활용한 거예요? 아니요. 털 들어갑니다. 털. 모기 다리에 털이 있는데요. 예. 이게 나노미터 크기입니다. 엄청 가늘고 작죠. 그래서 이게 표면 장력을 일으켜서 물 위에서도 자유롭게 모기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벽이나 볼에도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자기 몸에 23배나 되는 것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해서 그 무리를 걷는 나노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모기만 보면 이렇게 자꾸만 보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리얼하고 아주 괜찮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그런데 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야죠, 모기는. 모기 이렇게 잡아야 제맛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도마뱀에도 이 나노 소재가 활용이 됐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 저는 도마뱀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 도마뱀. 있을까요?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도마뱀 부치입니다. 도마뱀 부치는요, 30cm 자만해요. 작은 거는. 큰 거는 50cm 정도 되거든요. 무게는 4에서 5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얘네가 천장에 들러붙어 있고 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대단한 거죠. 붙어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근데 꼬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마뱀만 꼬리가 또 이렇게 재생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천장에 붙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발바닥이 아닐까요? 발에 뭔가 갈퀴가 네. 오, 맞습니다. 발바닥.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을 보면요. 수직으로 주름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주름 사이에 털이 나와 있거든요. 그 털에 잔가지들이 또 나와 있네요. 이런 잔가지들이 나노 빨판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야, 발바닥에도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것들이 다 효과를 내는 거죠. 도마뱀 부치가 천장에 붙어 있다는 걸 들으니까 또 갑자기 번뜩 이렇게 하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번뜩 뭐가 생각납니까? 거미줄 그것도 천장에 거미줄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천장에 다 거미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나노 기술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예리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네. 빰빰 스파이더맨. 그게 스파이더맨이었습니까? 처음 알았네요. 빰빰빰이 스파이더맨이었어요? 그 스파이더맨이 몸무게가 무거운데도 그 가느다란 거미줄 사이를 빰빰빰 하는데 거미줄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CG. CD 효과라고. 그렇죠. 일단 나노 기술이 적용됐으니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 뭐 거미줄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지네요. 구조 아닐까요? 이 구조를 잘 엮어서. 거미줄이 낚싯줄인가? 우와, 진짜 병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괜히 나 개그계 되게 잘하고 불행이 있는 아니다.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눈물을 흘리시. 네, 맞아요. 나 너무 고맙네요. 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 진짜 대단하다. 바로 구조입니다. 진짜요? 3차원적인 나노 구조예요. 오. 거미줄 보면 그렇게 결청판 모양의 모양 네네네네, 맞아요. 걔네들이 불규칙하게 뭉쳐 있으면 탄성이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철판보다도 5배나 10배 그 무게의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땅땅 이렇게 방탄소년을 자꾸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표현이 아주 되게 좋네요.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대단하십니다. 결국에는 진짜 자연은 나노 연구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나노 제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또 느낌이 드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나노 제품들 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그거 은나노 세탁기. 야, 이 여자 빨래도 잘 안 하는 여자가 잘하는. 그게 세탁기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있죠. 거기에도 보면 은나노, 나노실버 이런 걸 이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이라는 물질 자체가 항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은이요? 균을 저항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균을 제거하는데 좋아요. 은이 좋네. 네. 근데 은이 비싸잖아요. 그 빨래할 때 공기청정기에 그 이만한 비싼 은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노 실버는 정말 미세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이용을 해도 항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은이 비싼데 나노가 나눠주는군요. 좀 싸게 쌀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일종의 보급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르르네요, 정말. 그렇군요. 이 가전제품에도 응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특히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나노 기술 덕분에 활용도가 꽤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정답! 신호등이나 항공기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전구 대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바로 LED입니다. 얘는요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선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LED보다 더 선명하고 더 전기를 적게 쓰는 거 OLED가 나왔습니다. OLED. OLED. LED.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좀 방송이 엉망으로 돼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나노 기술이 의료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건강에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윤서 씨 버전으로 한번 거리에 나가서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특정 질병의 존재나 또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마커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형광물질을 담지한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구조체를 생체 대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 대상에 넣어주면 그 해당 바이오마커가 있는 곳에서 형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질병이 있구나
또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체 내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또 적용이 되네요. 네. 예. 또 얼마 전에는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원이요. 예. 편백나무 아시죠? 예. 요즘에는 아이들 용품도 편백나무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로 아토피며 천식, 비염 같은 알러지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천연 살충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다 나노 기술로 인한 거예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죠. 말도 마세요. 진짜 아토피 가진 아이 가진 부모님은요. 그 피 날 때까지 긁는 모습 보면 처절합니다. 제가 이 관련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이 아토피 관련 세계 시장이 지난해에만 해도 8억 3천만 달러 규모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3.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2017년에는 이 9억 4천만 달러 이를 전망이니까 경제 효과도 정말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원 규모라고 해요. 100억 원.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빠르게 증가세로 나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네, 얼마 전에 전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를 봤냐? YTN 뉴스를 봤죠. 네, 다른 뉴스 아니고 YTN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노 형광 물질을 이용한 기술 개발로 암 검진 있잖아요. 그게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형광 물질, 나노 형광 물질 그 기술 개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YTN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형광물질이라고 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기가 쉽잖아요.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작용된 거예요? 네, 국립암센터에서 1cm 이하의 초기 종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암덩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그 커다란 암덩이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덮으면 나중에 그 미세한 암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국립암센터에서 형광물질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했을 때 눈에 미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반짝반짝 형광물질을 미치니까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암 치료에 효과적인 거죠. 그러면 상처도 더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도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전이나 이런 발생을 재발을 훨씬 줄일 수 있죠. 사실은 암덩이를 제거하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더 넓게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정확하게 제거하니까 수술 부위를 더 적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나노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또 느낀 게 이제 나노 기술의 발전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리고 이 과학은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과학이란 건 사이언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나노 기술로 나는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검진을 받았어요. 건강 검진을. 근데 혈관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다고. 나이 들어서. 네, 지금부터 조심하라고 제가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노 로봇을 작게 만들어서 제 몸속에 넣는 거죠. 몸속에 넣어서 혈관을 얘가 막 침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제 몸에 나쁜 균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괜찮다. 다 타고 이렇게 몸을 다 타고. 어때요? 좋아요. 그럼 치매 안 걸리겠죠? 그렇죠. 치매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겠죠. 희소식이네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또 예방 기술로 이용해도 좋겠어요. 뭐 간단하게 알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옷에부터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즉시 체크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나노튜브가 워낙 강하잖아요. 강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달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야, 그럼 달나라를 가네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언젠가는 우주여행을 이 탄소 나노튜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저는 이제 미래에 그 군인들이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정말 전투나 이런 거를 치를 수 있도록 남자로서 그냥 그 펜싱복이 알잖아요. 칼로 툭툭 찔러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방탄복처럼 그거를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고 폭탄이나 이런 거에 끄떡없이
없게. 꼭 군인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거나 자연재해가 많은 곳에서는 안전하게 그런 거 입으면 좋겠어요. 안전이 생명입니다, 사실. 그죠? 예. 그리고 스스로 공기 출입을 조절해서 화생방 전투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로부터 또 이렇게 군인들을 더 지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생방이 엄청 힘들잖아요. 야, 눈물 콧물 다 흘리니까. 입대할 거예요, 나중에? 또 군인들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정신이 좋네요. 그렇죠. 전 군인을 응원합니다. 어우야.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작은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초소형이 되는 거예요. 나노 크기로 작아져서 이렇게 단호박 속도 들어가 보고 메론 속도 들어가 보고 개미들 세계도 들어가 보고 사람 인체 혈관 속도 타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재밌고 신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밟으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정말 맥이 확 끊기죠? 정말 대단한 맥꺾임이네요. 뭐라고요? 맥꺾이면 뭐예요? 자, 오늘 저희가 나노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나노 기술은요,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의 경계의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듯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나노 기술 역시 위협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딱 만졌을 때도 물방울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맺힐 것 같은 딱 그런 소재예요. 지금 딱 만졌을 때도.